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대한TV의 원대한입니다. 오늘은 실전 투자편 스타비즈에 오래간만에 나왔는데요. 자, 1차 스타비즈 1차 분양이 모두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를 앞두고 있죠. 자, 오늘 이 영상은 우리 일반 우리 또 부동산 유치원들 분이나 일반 분들을 위한 영상은 아니고요. 또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 또 꽤 많은 분들이 실제 그 분양 상담업을 하고 있는 분양 상담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차 스타비즈를 함께 또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스타비즈 홍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1차 때 스타비즈를 촬영할 때보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더 좋아졌는데요. 우선 그 향동에 상권들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1차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건물들이 이제 다 완공이 됐고, 또 입점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비즈가 잘 될 거다, 또 향동이 잘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향동에서 지금 살고 있는 향동 주민입니다. 주민 입장에서 매일같이 봤을 때 하루가 다르게 상권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도시의 모습도 제자리를 빠르게 좀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차 때는 중심 상업지가 한참 개발이 되던, 또 한참 분양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2차는 이제 도시지원시설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들이죠. 지식산업센터들이 한참 요즘 이제 분양을 시작하고 있거나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친다 그러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타비즈가 얼만큼의 경쟁력이 있겠느냐, 또 분양이 얼만큼 잘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중심적으로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 분양인들을 위한 방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일반 투자자분들, 또 투자를 공부하고 계신, 부동산 투자 공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미리 앞서서 향동의 모습을 좀 더 앞선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스타비즈가 왜 잘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비즈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심 상업 지역의 랜드마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결국은 향동은 사실은 어디에다 투자를 하셔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배후로 상암동 수색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3기 신도시인 창릉 신도시의 그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향동은 어디나 다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잘 되는 물량은 바로 랜드마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경쟁되는 그런 물건들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되는 물건들과 반드시 비교 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랜드마크라는 것은 정말 큰 이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향동에 들어가는 전체 물량, 지식산업센터부터 섹션, 그 다음에 일반 상업용 빌딩들까지 통틀어 놓고 봤을 때 브랜드만 놓고 보자면 그래도 유수의 꽤 많은 브랜드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선 먼저 부동산이라는 것은 입지잖아요. 입지가 얼만큼 더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느냐라는 점인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중심 상업지 내에서의 경쟁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중심 상업지역에서의 경쟁으로 놓고 봤을 때 단연코 스타비즈의 브랜드가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심 상업지 내에서의 입지, 스타비즈의 입지, 물론 그 정해진 얘기로만 놓고 현재까지 이야기됐던 내용들을 보자면, 우선 스타비즈 1차는 대림산업에서 진행을 했었죠, 건설사가. 자, 2차는 효성건설로, 그러니까 효성으로, 효성 해링턴이죠. 효성 해링턴으로 건설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비즈가 1차가 3개동이고요. 그 다음에 2차가 2개동 해서 진행을 하는데, 단연코 중심상업지 내에서는 랜드마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높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브랜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단연코 중심상업지의 랜드마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이겠네요. 지금 중심 상업지에 꽤 많은 건물들이 올라서고 있는데, 대개는 다 8층 건물 또는 4층 건물, 또 대개는 다 단일 건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스타비즈만 5개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높이는 15층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에서 제일 높은 건물들이 상당수가, 대다수가 스타비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여러분들 역세권 좋아하시잖아요. 중심 상업지의 역세권 사거리, 뒤에 보시는 역세권 사거리에 무려 3개 건물이
전부 다 스타비즈. 그리고 또 향동에서는 향동천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향동천에 입지해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스타비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입주민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향동천이죠. 이 향동천이 도시 중앙을 가로질러서 지나간단 말이죠. 이 향동천이 가장 많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이동 통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 통로 내에 이번에 분양이 되는 바로 또 여기서도 가까운 자리에 있는 2차 물량 또한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기억하실 거 중심상업지역 내의 랜드마크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주변에 지어지고 있는 도시지원시설에 지어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들과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들도 대개가 다 규모가 매우 큰 것들이라서 당연히 이제 제조형 공장들도 있고, 다음에 또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 또한 있고, 그리고 또 섹션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타비즈는 이 섹션 오피스 간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도시지원시설은 이 향동, 지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 그 향동이 길게 활처럼 생겼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위쪽, 그러니까 제일 북쪽, 그러니까 고양시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원흥 지역과 가까운 이쪽으로 해서 그 도시지원시설들이 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들이 한 4-5개 정도가 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걸어가면서 거기 위치까지 간다고 봤을 때 약간의 언덕길이면서 또 제일 도시의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멀다. 특히 역에서도 거리가 멀다. 그러다 보면 이 조금 걷는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상권이라는 게 모여있는 자리에는 엄청나게 모여서 상권이 만들어지지만 약간만 떨어져 있어도 상권이 죽는 건 뭐 자주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상권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만들어지고 있는 상권들이 전부 다 중심 상업지 내에 위치해 있고 스타비즈 자리들 사이로 또 스타비즈 자리 근처로 상권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큰 대형 건설사들이 만드는 지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1층, 2층, 뭐 지하에도 상권이 만들어집니다만 별따로, 외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서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상권을 이용하긴 합니다만 이 향동의 매력은 주거,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중호 S클래스, 뭐 리슈빌, 다음에 호반 베르디움, 다음에 뭐 해링턴 플레이스, 뭐 두산 아파트 등등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주거의 상권과 다음에 업무 시설의 상권이 병합되어 있는 형태가 매력적인 건데 이 주거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대개가 다 중심 상업지 내에서 쇼핑을 할 거고 그쪽으로 몰려들지 그 위에까지는 가진 않을 거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가격인데요. 세 번째 알아볼 건 바로 가격인데 지금 현재 1차 때 분양했던 스타비즈의 가격이 지금 현재 도시지원시설에 지어지고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들보다 저렴했다는 거죠. 땅값은 당연히 중심상업지역이 훨씬 비쌉니다. 자,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 나눠볼게요. 자,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좀 테이크를 좀 나눠서 갑니다. 구석구석 장소들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요. 자,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인데요. 지금 1차 때 스타비즈를 분양했었던 가격보다 더 훨씬 비싼 가격으로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의 평단가가 나왔어요. 물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옵션들이 더 화려하고 더 많이 있고 뭐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건 항상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싼 가격은 비싼 만큼의 뭐 값어치를 또 그 이유가 다 있겠죠. 자, 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뭐 전 세대가 다 복층으로 뭐 설계가 된다. 비싼 게 도시지원시설에 들어가는 뭐 도시지원시설에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가 전 세대가 다 복층이다. 다음에 또 수납장이 다 들어간다. 뭐 인테리어가 상당 부분 된다. 물론 뭐 매력적인 일이고 뭐 또 잘 만든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섹션 오피스의 장점이 뭘까요? 제일 큰 장점. 바로 레고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걸 이제 구매하시고 뭐 직접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임대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만약에 임대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섹션 오피스의 가장 큰 매력은 옆에 호실과 공간을 트거나 아니면 분리해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임대를 맞출 수 있다라는 점이 최고의 장점인데, 만약에 옆에 호실을 튼다라고 쳤을 때 각각 칸마다 놓여있는 인테리어들, 칸마다 놓여있는 수납장들, 복층 공간들, 이거 전부 다 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쓸데없이 인테리어로 공중에 날아가는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는 것은 섹션 오피스의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레고처럼 다양하게 넓게 틀 수도 있고 작게 하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 제일 큰 매력이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은 그래 내가 실거주 할 거야, 실입주 할 거야, 내가 쓸 거야. 근데 내가 쓸 평수가 딱 12평이야. 이럴 경우에는 유리합니다. 또한 실제 쓴다 그래도 나는 한 50평 써야 돼. 나는 뭐 한 200평 써야 돼. 하시는 분들은 12평, 14평 되어 있는 작은 고실들을 다 하셔서 그걸 기존에 되어 있던 수납장, 복층, 이런 공사 비용이 전부 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것들을 전부 다 쓸데없이 날려버리는 돈이 된다는 거죠. 다 부시고 다시 자기네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칸 복층 따로 있는 거 50평, 100평 쓰는데 따로 복층이 과연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다양한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성비 높게 내가 자유롭게 얘를 인테리어하고 그것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최저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스타비즈 2차는 1차와 가격이 거의 동일합니다. 올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2차 가격 거의 그대로를 가져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이미 벌써 도시지원시설이 중심상업지보다 훨씬 비싼 상황에서 중심상업지역을 1차 때와 같은 금액으로 오히려 도시지원시설보다 더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가격적인 측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현재 많이들 짓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으로 꼽아보자면 우선 대출이 잘 나온다, 많이 나온다, 최대 90%까지 대출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 장점입니다만 이렇게 혜택이 많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규제들이 있다는 얘기죠. 즉 업종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특히 내가 실입주로 들어가서 내가 기업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께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아니야 내가 그냥 요즘에 일가구 주택도 머리가 아프고 요즘은 그냥 전매도 되고 다음에 대출도 잘 나오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내가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서 나 월세 줄 거야 또는 전세 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부동산 임대업 자체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다 편법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 편법 두렵지 않으세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또한 업종 제한이 없다라는 점 또한 매우 매력적이죠. 대개가 다 그 중심상업지역의 섹션 오피스 대신에 지식산업센터를 좀 선호하는 건 대출이 10% 더 나온다는 거고, 다음에 금액이 좀 저렴하다라는 건데, 많이 저렴하거든요, 원래 지산이. 왜냐하면 땅이 도시지원시설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도시지원시설에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보다 중심상업지역, 초역세권에 있는 것이 가격이 더 저렴하다라는 거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사비, 그러니까 복층 또는 뭐 수납장 이런데 인테리어 이런 데다 들어가는 그러한 공사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가 월세를 주고 또는 전세를 줄 거면 세입자 입맛에 맞게 인테리어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에게 복층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수납장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다음에 여러 채를 이어서 넓은 공간을 쓴다고 치면 전부 다 불필요한 인테리어들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가격 경쟁력도 있다면 정말 안전하게 편법이 아닌 합법으로 임대업을 할 수 있다, 또 업종 제한이 없다, 이런 점 또한 매우 매력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통은 제가 원테이크로 촬영을 쫙 가는데 장소를 다시 한번 여기저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끊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세 가지 측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랜드마크로서, 다음에 입지적인 측면에서, 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입주민 입장에서 조금 더 놓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분양 상담하시는 분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향동은 길게 그러니까 활 모양으로 생겨 있는 동네입니다. 그 중에 중심상업지역은 화살이 발사되는 바로 그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아래쪽과 위쪽,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나 진입이 굉장히 수월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있다. 그리고 그 중심상업지역의 랜드마크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길은 바로 향동 천변 길이다. 그리고 천변의 2차 물량이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1차 때도 뭐 꽤 많이, 가장 많이 분양을 했었고요. 다음에 또 정확한 그 각과 다음에 또 정확하게 고객들을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분양을 하실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동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매번 따끈따끈한 정보들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디테일한 각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향동에 그 많은 것들이 분양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양 상담사분들께서 향동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실제로 향동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향동에 있는 부동산들 또한 굉장히 뜨겁거든요. 열심히들 다 분양을 하시고 계시고 홍보를 하고 계신데 기왕 향동에서 승부를 보신다고 한다면 향동의 랜드마크 또 향동의 중심상업지에 위치한 그러면서도 가격 경쟁력도 있으면서 섹션 오피스의 가장 큰 장점을 잃지 않은 스타비즈에서 다시 한번 재미있는 그러한 분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분양 상담사가 아니신 분들이 또 시청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향후 향동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초역세권, 영 나오자마자 바로 있는 스타비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자세한 그런 궁금증들은 연락처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또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